K코인이 미래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그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공직자들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걸 좀 강제적으로 좀 강하게 좀 법적 규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테두리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공무원들인 경우는 4급 서기관 이상, 그리고 세무서라든지 어떤 그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인 경우는 일반 직원들까지도 정기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특허권 같은 것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보면 저도 뭐 계속 그 공직자 재산 등록을 했었지만 그 사이에 증감,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사유가 뭐냐, 증가했다면 증가한 사유가 뭐냐, 변동 사유까지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증감 사유에 이번에 그 10억 얼마가 늘었다. 그러면 이제 뭐 예금이 늘었기 때문에 왜 늘었다 하는 증감 그 변동 사유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등록 대상 재산에 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재산 등록할 때에 코인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보편하고 대중화되지 않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투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공무원의 이런 분들은 약간 그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좀 그냥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는 분들 일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내가 가상자산을 하는 것도 지금 직접적인 직무에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일부 투자를 하는 걸 굳이 뭐 투자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뭐 이런 게 너무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과거에는 그럴 수가 있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현재 어떤 분위기인가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경우는 첫째,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지침에 의해서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경우는 그렇죠. 재산 등록에 포함해라 2018년부터 이제 예, 했으니까. 했었는데 이것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공직자 재산 등록은 이제 인사혁신처가 담당을 합니다. 네네. 인사혁신처가 그 설령 코인을 등록한 재산으로 등록한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왜? 네. 검증을 못하니까. 또 그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뭐냐. 가상자산 업무 관련 직원들이 아닌 일반 직원들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 보유를 금지하라 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서 이건 참 지나치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배제하거나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2018년 2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가상자산 관련 기관인 경찰청이라든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한 자료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를 해서 가상통화의 투자, 보유를 자제하라. 그런데 사실상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자제하라고 되어 있지만 하지 말아라고 사실상 들리는데요? 하지 마라. 네네,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일반 공직자들도 헌법적으로 당연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의무도 있고 권리가 있는 네네. 거죠. 또 근데 불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당연히 근데 불구하고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참 이렇게 되면 애매합니다. 제가 봐도. 네.
그럼 이건 과도하게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법에 넣든지. 그렇죠. 권고만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복걸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지킨 사람이 바보가 되고 그렇죠. 무슨 안 일이 지킨 사람이 오히려 이익이 위너가 되는 취하려면- 사회는 네, 맞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논란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규제는 과도하지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정부가 코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불필요한 시그널만 주는 잘못된 행정 지침이 있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는 어설프게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 행정 지침에 의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가 지켜야 된다고 본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법적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98% 이상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는 반드시 브로커,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공무원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쓴소리를 하셨는데요.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때 이제 제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재산의 가상자산 포함 입법이 당시에 또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됐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도 없었을 텐데. 김남국 코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근데 거죠.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예. 무산이 됐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2018년 당시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기동민 노웅래 의원 등이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그 공직자 등록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하자는 공직자 윤리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가 21대인데 바로 지금 앞에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처리를 못하고 그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이 폐기됐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2018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미국에서 그 비슷한 법안이 법안은 그걸 뭐 발의했는데 그때 시기랑 좀 국회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처리를 네네. 않고 못했죠. 넘어가 버렸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시기가 보니까 미국에서 2018년에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그때 왜 못했던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었던가요? 누가 뭐 반대를 했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지금 그 공직자 재산 등록을 담당하는 것이 인사혁신처, 네네. 그것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동영, 기동민, 노웅래 의원 등등이 1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가진 경우는 공직자 등록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하자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법안에 대한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측면이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재산 은닉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 입법할 필요는 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 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령 공직자들이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회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전산망 기록에 의해서 본인만 개인정보 활용 동의만 하면은 인사혁신처가 볼 수 있죠. 추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100% 점검 추적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서 안타깝게도 지난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폐기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의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법안이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숨겼을 때 관련 법이 없다. 네, 숨겼을 때 이걸 뭐 어떻게 추적할 추적할 수도 것인가? 없고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수사에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추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했지만 2018년 정도 같았으면 아마 가상자산은 이런 디지털 자산의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어떤 기술력이나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 그렇죠. 속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예.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이걸 어떻게 법을 만들었어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죠. 지키는 사람만 약간의 바보가 예, 되고 그렇죠. 안 지키는 사람이 위너 영웅이 될 수도 있는 법 집행의 신뢰성 확보의 한계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최종 처리를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 됐으면 굉장히 조금 이번 사태가 없었을 것 같고 디지털 자산 이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덜했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이나마 지금 현재 이번 그 국회에서는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재산 등록에 대해서 이제 이걸 법제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KDA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도 지난 16일 날 5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그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성명을 낸 바가 있고요. 그 외에 뭐 경실련 참여연대 재정넷 등등에서도 시민단체도 뭐 비슷한 상황을 해서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코인을 포함시키자는 그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대한 아주 사회적 욕구가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보면은 지난 그 5월 11일 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봐서 다음 주 25일 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12월에도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관련된 그 공직자에 의해서 그 개선 과제를 보고서를 발표했잖아요. 과상자산 이런 문제점이 있으실 때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그 발표 내용이 이번 사태에도 영향이 뭐 이런 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 5월 달에 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가상자산의 개념, 네네.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 신고 요건들이 법적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자금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코인이 정말 불장을 받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불장인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 가상자산도 그 공직자 부패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하루빨리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을 해서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리포트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현재는 행정 지침이지만 가상자산 관련하는 기관에 관련하는 업무의 직원만 하고 있는데 아예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인 경우는 공직자 재산을 등록할 때에 코인도 포함이 된다. 그 부분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왜 반드시 그 코인도 포함을 시켜서 관련 업무에 배제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공직자 윤리법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경우를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다수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등록의 그 재산 그 포함 여부에 지금 굉장히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짚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보면은 그 표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21대 국회에 그 표를 올려주시죠.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21대 국회에 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코인도 그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들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없었으면 지금 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코인도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자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네, 오히려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논란을 계기로 첫 번째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공무원들이 재산 등록을 할 때 코인을 포함시킨다 하는 부분이 법제화된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2018년 2월 달에 권익위가 전 공무원들에게 코인, 투자, 보유 금지를 했었던 행정 지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공무원들도 그 코인 관련 직무를 하는 직원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전 국민들이 집을 가질 권한이 있잖아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을 사거나 코인을 주식 투자하는 것과 같이 코인에도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유는 결국엔 이게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사전에 땅을 사서 그 땅이 많이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위너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렇죠. 그 울분을 토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 같은 경우도 뭐 누가 그러니까 땅이나 주식은 누가 주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사항들은 산 거 같지도 않고 명확하게 사면 샀다고 밝히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공직자가 미리 사전에 산 정보로 어떻게 이제 많은 그 이익을 했던 것 자체도 지금 논란이 저희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밝히지 않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네네. 의원실로 제보가 오른 것을 보면 그 코인 관련 작전 세력들이 자금 세탁 용도로 쓰고 있다는 네네.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아, 그걸 밝혔는데 그럼 여기서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그리고 그 게임법에 보면은 게임머니에 코인도 포함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해당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해 충돌성 여부는 정확하게 코인 가상자산을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록 대상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본인 스스로도 경계를 해서 관련 법 개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해 충돌 논란이 없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어드랍인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에어드랍인 경우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어드랍인 경우는 그러잖아요. 보통 코인을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네. 발행사가 아주 합리적으로 준다고 하죠. 작은 분량이 네네, 뭐 맞습니다. 0.00 네. 몇 프로 정도의 그 보온성, 그렇죠. 이자라고 표현을 하죠. 예, 감사 표현으로 주는 네네.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단에서 확인된 해당되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에 대해서 공식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법상으로 봤을 때의 증여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이해충돌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 김남국 의원이 정확하게 민주당 진상조사단에다가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한 진상조사가 중단됐거든요. 그럼 그 논란이 되는 게 야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모든 자료를 깔끔하게 제출을 하고 예, 맞습니다. 검증을 받고 국민들이 오픈을 해버리면 논란이 안 될 텐데 저건 뭐 에어드랍 말고도 뭔가 알파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논란들 자체가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번에 다음 주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코인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논란이 해소가 됩니다. 그냥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국회의원을 대상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난 16일 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번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17일이죠.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도 정보위원회 소속 전 국회의원들인 경우는 가상자산 자진 신고 조사 그 결의안을 내면서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가상자산 조사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을 했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부동산인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적 그리고 전산망 역사가 깊잖아요. 그럼 즉각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전산망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거래소 빼고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없고 그리고 다음에는 부동산은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외국 그 집도 있지만 네. 그런데 외국의 거래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럼 어렵죠. 외국 거래소에 있는 코인인 경우는 진상조사할 방법이 없고 국내 거래소도 사실은 또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게 일이에요. 비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협조하는 데는 또 이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 각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 지갑. 코인 지갑 그걸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현 상태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한다고 여야가 지금 의견들을 표출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집행성은 지극히 한계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걸 빨리 풀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 11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1단계법 붙이게 보면은 2단계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회가 지금 가상자산법 의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긴다면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면서 부동산 전수조사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성우 의장님께서 공직자들 가상자산 등록 재산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